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 대비 고급 심리검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기출문제입니다. 적성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특정 직업군 내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예언한다가 정답입니다. 일반 직업 적성검사 GATB는요, 미국에서 개발된 일반 적성검사를 토대로 국내에서 개발한 것인데요. 한 개인이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직업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컨트롤드 오럴 워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와 고, 노, 고 테스트의 수행이 저조하다면 어떤 인지 기능의 손상이 시사될까요? 바로 전두엽 실행 기능입니다. 이 전두엽 실행 기능의 손상이 시사되는 이 두 가지 수행 검사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컨트롤드 오럴 워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는 통제 단어 연상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특정 의문, 즉 FAS 또는 기역, 시옷, 이응 등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말하도록 하는 검사가 포함됩니다. 그럼 고, 노, 고 테스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반응, 비반응 검사입니다. 그래서 전두엽 실행 기능을 검사하는데요. 검사자가 두 번째 손가락만 올리면 환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올리는 거예요. 검사자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올리면 환자가 주먹을 내는 검사, 즉 손가락을 올리지 않는 그런 검사입니다. 연습 후에 한 20회 정도 시행하게 되고 정반응을 체크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검사자가 두 번째 손가락만 올리면 환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올리고 검사자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올리면 환자가 두 번째 손가락을 올리는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다음 중 검사 실시 방식으로 구분할 때 객관식 검사로 규준이 잘 마련되어 있고 채점과 해석이 용이하며 환자의 진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MMPI입니다. 이 MMPI는 객관식 검사죠. 그리고 규준이 잘 마련되어 있고 채점이 그리고 해석이 용이해서 환자 진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입니다. 임상심리검사의 해석과 관련된 윤리적 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임상가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에게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해석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비구조화된 면담과 비교해 볼 때 구조화된 면담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선택적인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특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조화된 면담의 경우 선택적인 정보 수집이 어렵고요. 선택적인 정보 수집은 비구조화된 면담이 용이하죠. MMPI 검사 결과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척도 5는 불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잘못됐죠? 척도 5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거죠. 불안에 관한 정보는 척도 7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수검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정확한 수치만을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심리평가 결과를 수검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에서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 전달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검자의 정서적 반응까지 고려해서 결과를 전달합니다. 전문 용어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점뿐 아니라 강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평가 결과를 수검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MMPI-2의 실시와 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검사에서 빠뜨린 문항이 있으면 환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답변하도록 한다. 이것이 옳습니다. 네, 이렇게 검사에서 빠뜨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검사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검사는 무엇일까요? 네,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959년 던 부부에 의해 개발되었다. 동일한 L과 M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 및 채점 방식이 동일하며 그 기준표도 동일한 검사이다. 피검사자에게 문제마다 그림을 보여주며 시행한다. 검사자는 한 단어를 말해주고 피검사자는 그에 적당한 답을 지적하거나 선택을 표시한다. 지시에 따라 한 가지 그림을 지적하면 되기 때문에 말과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언어 발달을 평가하는 아동용 검사이다. 네, 이 설명에 해당하는 검사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피바디 그림 어휘 검사입니다. 이 피바디 그림 어휘 검사는 만 2세 6개월부터 40세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아동의 수용적, 정치 어휘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AFR이 0.50보다 작다. AFR이 0.50보다 작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다가 정답입니다. AFR이 0.50보다 작을 때 정서적으로 회피하고 위축되면 불안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카테고리 테스트인데요. 카테고리 테스트는 전두엽 실행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시공간 구성 능력 검사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지문에 있는 검사를 먼저 보면은요. 카핑 테스트, 레이 컴플렉스드 핑거 테스트, 웩슬러 지능 검사의 토막 짜기 이렇게 3가지는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카테고리 테스트는 아닙니다.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 볼게요. 웩슬러 지능 검사의 토막 짜기, 레이 복합 도형 검사, 레이 단순 도형 검사, 벤더 게슈탈트 검사, 시각운동 통합 발달 검사, 도형 그리기 검사 등이 시공간 구성 능력 검사로 잘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검사 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백분위는 어떤 집단에서 특정한 점수 미만인 점수들의 백분율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백분위는 규준 집단에서 측정 학생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전체 학생 중 몇 %가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표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검사 점수에 관한 설명 옳은 것들 3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MMPI-2와 웩슬러 지능검사의 점수는 표준 점수로 등간 척도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검사 점수는 표준 점수로 변환되더라도 측정의 오차를 포함한 확률적 추정치이다. 역시 설명 맞는 설명입니다. 스탯9은 점수 간극을 일정하게 고정시킴으로써 비선형 변환된 점수를 산출한다. 이 부분도 맞는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설명, 백분위는 어떤 집단에서 특정한 점수 미만인 점수들의 백분율이다 라는 설명 옳지 않습니다. HTP의 나무 그림에서 뿌리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격적 안정성, 현실과의 접촉 강도를 알려줍니다. 네, 뿌리에 대한 설명, 해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AT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 특징을 나타내는 진단명은 무엇일까요? 이야기가 길고 수정을 많이 한다. 어떤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세부적인 것만 기술하고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고 하기도 한다. 어떤 진단명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강박장애입니다.
그러면 TAT에서 강박장애가 나타나는 특징 더 살펴볼게요. 이야기 길이가 길고 수정을 많이 합니다. 검사 자극에 대한 불확신감으로 인해서 지루하고 반추적이고 현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세부적인 것만 기술하고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내용도 주로 인물들의 주저와 망설임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주제도 부지런함과 복장, 완벽함이 강조됩니다. 이것이 TAT에서 강박장애일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청소년 내담자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6PF입니다. 16PF는 카텔이 개발한 성격 검사지로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도덕성, 대담성, 예민성, 공상성, 실리성, 자책성, 진보성, 자기결정성, 자기통제성, 불안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내담자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16PF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KABC2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검사의 개발 과정에서는 반이론적, 경험적 입장을 견지하여 구성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KABC2의 목적은요. 만 3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보 처리와 인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개인 지능 검사로서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들의 심리, 임상, 심리교육, 그리고 신경 심리적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거든요. 반이론적, 경험적 입장을 견지하여 구성되었다라는 것은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KABC2의 역할을 한번 살펴볼까요? KABC2는 사고력과 전반적 인지 능력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로서 학생들의 치료 계획, 배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인지 능력과 사고력에 있어서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학습 장애의 핵심적인 양상인 기본적인 사고 처리 과정의 장애를 파악하는 데 대단히 유용합니다. 결과 해석 시 이원적 이론 구조인 CHC와 루시아 모델을 적용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KABC2 검사의 개발은 지능의 이론적 구조하에 개발되었습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중 성인용, 즉 MMPI-2와 청소년용 MMPI-A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타당도 척도의 구성 내용입니다. 그럼 MMPI-2 타당도 척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VRIN, TRIN, F, FB, FP, FBS, L, K, S입니다. 그럼 MMPI-A의 타당도 척도는 무엇일까요? VRIN, TRIN, F, F1, F2, L, K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도 척도의 구성 내용입니다. 웨이즈 R에 관한 요인 분석에서 확인된 세 가지 요인 구조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언어적 이해 능력, 지각적 조직화 능력, 주의 지속 능력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심리평가에서 행동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행동은 일종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속한다. 이 부분이 맞는데요. 면담과 행동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은 실제 행동과 유사하므로 관련해서 해석해야 되고요. 면접자에게 보이는 태도는 유사한 대인관계를 반영하거든요. 외모의 부자연스러움은 대처 능력의 약화나 행동의 경직성을 반영하고요. 그래서 이 보기에 있는 문제들 중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동은 일종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속한다. 이 부분이 옳은 설명입니다.
검사 결과에 작용하는 검사자 변인과 수검자 변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반응 효과입니다. 검사 결과에 작용하는 검사자 변인과 수검자 변인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곳은 기대 효과, 강화 효과, 코칭 효과가 있습니다. 반응 효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출문제 들어가겠습니다. 40대 주부 A씨는 숙제를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A씨는 평소 화가 나면 이를 참지 못하고 직접 표출하는 패턴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분노 표현 방식을 고려할 때 A씨가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MMPI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6 코드 유형입니다. 4번, 즉 화가 나면 이를 참지 못하고 직접 표출하는 패턴. 6번, 자녀가 숙제를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고 의심과 오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46 코드의 주요 특징은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불신입니다. 이런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까다롭고 타인을 원망하며 화를 잘 내고 논쟁을 자주 벌입니다. 갈등을 유발하고 대인 관계를 악화시키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죠. 분노나 갈등의 원인을 항상 외부로 전가합니다. 정신과 환자 집단에서 흔히 성격장애, 특히 수동공격적 그리고 조현병의 진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리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해석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원자료의 반응을 그대로 언급해야 한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는데요. 임상심리사는 심리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원자료를 객관적 정보로 삼아서 평가 결과의 해석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틀린 설명 말고 맞는 설명 3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모호하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반적인 진술을 피한다. 평가 결과의 해석 내용은 수검자와 의뢰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에 자신의 의견을 기술할 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정보 또는 기법에 근거해야 한다. 네, 이게 심리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맞는 설명입니다. MMPI-2의 실시와 채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릅니다. 때로 환자나 검사자의 조언을 구하거나 문항의 의미를 명료화해 줄 것을 요구할 때 검사자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환자가 검사자의 조언을 구하거나 문항의 의미를 명료화해 줄 것을 요구할 때 검사자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맞는 설명 3가지 읽어볼게요. 환자에게 최대한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왜 MMPI-2를 실시하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검사자는 응답하지 않은 문항들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MMPI-2에서는 65T 이상의 점수를 높은 점수로 간주합니다. MMPI-2의 보충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과잉 통제 적대감 척도를 설명해 놓은 극단적인 신체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감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라는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다. 이 과잉 통제 적대감 척도는 내재된 분노감, 적대감을 부인, 억제하는 특성이고요. 부정적 정서 자극을 받을 때 과잉 반응 가능성, 향후 폭력 행동에 대한 예측보다는 과거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게 유용한 보충 척도입니다. HTP 검사의 해석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성과 다른 성을 먼저 그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같은 성을 먼저 그리는 경우 성 역할 동일시에 갈등이 있거나 현재 생활에서 특정 이성의 비중이 큰 상태임을 시사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신과 같은 성을 먼저 그리고요. 다른 성을 먼저 그리는 경우 이성에 대한 관심이 강하거나 아직 성 개념이 확실하지 않거나 성 역할 동일시에 갈등이 있거나
현재 생활에서 특정 이성의 비중이 큰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HTP 검사 해석으로 옳게 설명된 것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 속의 어떤 부분을 계속 지우며 고쳐 그리는 경우는 그 부분이나 그 부분이 상징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반적인 순서에서 이탈하는 것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지우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안정이나 초조감이 있을 수 있고요. 자신에 대한 불만, 불안, 도움을 받고 싶은 욕구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HTP 검사의 해석이었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검사는 무엇일까요? 언어 기억 범위, 시각 기억 범위, 단어 습득, 단어 회상, 단어 지연 회상, 문장 즉각 회상, 문장 지연 회상, 얼굴 즉각 기억, 얼굴 지연 기억, 시각 재생, 시각 즉각 재현, 시각 지연 재현의 12개 하위 검사를 바탕으로 단기 기억과 언어 기억, 시각 기억, 전체 기억 점수를 산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검사입니다. 와, 이거 무엇일까요? 네, 한국판 기억 평가 검사입니다. 네, 이 한국판 기억 평가 검사로 단기 기억과 언어 기억, 시각 기억, 그리고 전체 기억 점수를 산출합니다. 행동 관찰 시 사용되는 코딩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네, 행동 간격별 기록은 가장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행동 관찰 시 사용되는 코딩 방법 중 하나의 행동 간격별 기록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내용일까요? 시간 간격별 기록이 맞는 겁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야기식 기록이 있고요. 사건 기록이 있고요. 평정 기록이 있습니다. 행동 간격별 기록이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간격별 기록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행동 관찰 시에 사용되는 코딩 방법, 이야기식 기록, 사건 기록, 평정 기록, 시간 간격별 기록입니다. 거리가 먼 것은 행동 간격별 기록입니다. 다음은 어떤 환자의 로샤 검사 결과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이 환자에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임상적인 진단은 무엇일까요? 조직화가 잘 되지 않은 W 전체 반응, 다수의 M 인간 운동 반응, 다수의 작화 반응과 음영 반응이 CF, DD 반응과 함께 나타남. 네,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 환자의 높은 임상적 진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분 장애와 조증 사파입니다. W 반응, 전체 반응은요, 자극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루려는 의욕 및 동기와 연관되고요. M 반응은 추론이나 복잡한 사고 활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취 지향적 활동에 요구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표입니다. 다수의 M 반응과 조직화가 잘 되지 않은 W 반응은 에너지가 넘치는 조증 사파가 보임을 의미하고요. 작화증은 기억의 결함을 메우고자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현상으로 어느 정도의 주의력과 정신 기능이 있는 상태입니다. 음영 반응이 CF와 DD 반응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울감을 의미하므로 기분 장애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에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임상적 진단은 기분 장애와 조증 사파입니다. 사회성숙도 검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적 성숙이나 기능을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려고 측정합니다. 다음 중 6가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욕구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6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3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조, 이동, 의사소통입니다. 욕구는 사회성숙도 검사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들을 카텔 홈의 방식으로 유동적, 결정적 지능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유동적 지능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뭐가 있냐면 기본 지식, 어휘, 공통성, 이해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공통성입니다. 카텔 홈의 유동성 지능은 웩슬러 지능검사의 동작성 지능에 해당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나 유사한 것을 찾아 비교하는 능력으로 뇌의 효능과 뇌 손상 여부에 민감합니다. 14세에서 20세까지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합니다. 반면 결정성 지능은 환경에 의해 발달하고 결정지어지는 능력으로 비교적 영구적이고 두뇌 손상에 덜 민감합니다. 선천적 유동적 지능과 문화와 교육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40세까지 발달하고 어휘, 일반 상식, 그리고 이해와 관련된 검사에서 측정합니다. K-웨이즈 3에서 공통성, 기본 지식, 어휘, 이해는 언어성 지능에 속합니다. 이들 중에 가장 동작성 지능에 가까운 것은 공통성입니다. 그 이유는 공통성은 기본 지식, 어휘, 이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추론과 융통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해설이 좀 길었죠?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들을 카텔 홈의 방식으로 유동적, 결정적 지능으로 분류할 때 유동적 지능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 공통성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 중 올바른 심리검사 윤리 지침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네, 이 문제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맞습니다. 네, 그럼 기역, 니은, 리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심리검사 윤리 지침입니다. 검사자는 요강에서 밝히고 있는 실시 및 채점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검사 채점을 의뢰받았을 경우 채점 서류와 사용한 절차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 검사 사용자는 검사 자료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기역, 니은, 리을인데요. 그러면 틀린 문제, 네, 틀린 문항도 한번 읽어볼까요? 디귿, 입학 허가나 면허와 같이 수행 결과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채점 과정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입학 허가나 면허와 같이 수행 결과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채점 과정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억하고 있을까요?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봤을 때 시험 절차, 코스, 세부 과정, 채점 기준 공개합니다. 다음 중 능력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성격 검사입니다. 그러면 능력 검사 세 가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장애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이 능력 검사는 수행 검사라고도 하고요. 개인의 적성과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성격 검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적 합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도 지수들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KR21과 크롬바흐 알파 계수입니다. 네, 신뢰도 측정 방법에는 검사 재검사법, 동형검사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법이 있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안정성 계수, 동형검사 신뢰도를 동형성 계수, 반분 신뢰도를 스피어만 브라운 계수, 거트만 반분 계수라고 합니다. 문항 내적 합치도는 동질성 계수라고 하고요. 코더 리처드슨 신뢰도 KR20, KR21과 크롬바흐 알파 계수, 호이트 신뢰도가 있습니다. 피어슨의 PHI 계수는요, 변수가 이분형 자료인 명명척도, 즉 찬성 반대, 있다 없다, 남자 여자 이렇게 하는 명명척도 간의 상관계수입니다. 따라서 내적 합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도 지수들로 짝지어진 것은 KR21과 크롬바흐 알파 계수입니다.
인지행동적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핵심적 신념 규명이 우선적 과제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개인의 핵심적 신념 규명이 우선적 과제이다 라고 한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인지행동 면담 자료에는요, 개인의 배경, 발달사, 신체적 건강, 당면 문제의 특징, 촉발 요인, 유지 요인, 과거 치료 경험, 치료 동기 및 결과에 대한 기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핵심적 신념 규명이 우선적 과제이다 라고 한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인지행동적 면담에 관한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행동을 유인하는 환경적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을 중요시합니다. 목표 증상이나 문제 행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합니다. 심리 장애에 선행하거나 동반되는 사고 내용을 탐색합니다. MMPI-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MMPI-2와 달리 FP 척도가 없다. 요 문항이 정답입니다. MMPI-2의 타당도 척도는 VRIN, TRIN, F, FB, FP, FBS, LKS죠. MMPI-A의 타당도 척도는 VRIN, TRIN, F, F1, F2, L, K입니다. FP 척도는 없습니다. 다음은 아동을 위한 발달 검사 실시와 관련된 글입니다. 어떤 검사에 관한 설명일까요? 네,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어리와 북네티카가 개발한 이 검사는 일반 학교에서 아동의 학습 및 행동 장애를 예방하거나 초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적 도구이다. 검사자는 수검자들이 모사할 24개의 기하학적 도형을 제시한다. 기하 도형은 굵은 검정색으로 인쇄되어 있고 한 페이지에 3개씩 나열되어 있으며 각 도형을 지우거나 회전시킬 수 없다. 시간 제한은 없으며 3번 연속적으로 오류를 범할 때까지 계속 수행한다. 원점수는 상향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완전하게 모사한 도형의 전체 수이며 이는 검사 요강에 있는 표를 사용하여 연령 점수, 표준 점수, 백분위로 환산된다. 실시에는 10에서 15분, 채점과 해석에는 10분 정도 소요된다. 검사 장소는 조용한 방에 표면이 매끄러운 책상이 필요하다. 검사지는 2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완전형, 롱펌은 24개의 기하학적 도형이 모두 포함되고 만 2세에서 15세까지의 연령 집단에 사용한다. 간편형 숏폼은 첫 번째 15개 기하학적 도형만을 포함하고 만 2세에서 8세까지의 아동들에게만 사용한다. 네, 아동을 위한 발달 검사 실시와 관련된 글이고요. 이 검사에 관한 설명은 어떤 검사일까요? 바로 시각 운동 통합 발달 검사 VMI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VMI 시각 운동 통합 발달 검사입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 중 다음 요인들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네, 이 문제가 시각 운동 통합 발달 검사가 영어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영어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잘 못하는 영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각 운동 통합 발달 검사 The Development Test of Visual Motor Integration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 Development Test of Visual Motor Integration입니다. VMI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 중 다음 요인들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정적 지능, 언어적 개념화, 사회적 판단력, 실제적 실용적 지식, 과거 경험의 평가와 사용. 네, 바로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 소검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 내용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사회적 판단력을 묻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언어적 개념화와 관련된 질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 되겠고요. 실제적, 실용적 지식에 관한 질문, 네, 어떤 직업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 소검사에서 질문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여기 웩슬러 지능검사의 소검사 중 결정적 지능, 언어적 개념화, 사회적 판단력, 실제적 실용적 지식, 과거 경험의 평가와 사용은 네, 이해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대졸학력이며 은퇴 전 은행장까지 지냈던 65세 남자가 메모를 하지 않으면 약속을 잊어버린다고 호소하여 전반적인 신경심리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에 제시된 결과에 가장 적합한 진단적 해석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인데요. 여기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 의학적 병력 없음, 신체적 증상 및 증후 없음, 진압력, 날짜를 제외하고 양호함, 숫자 외우기, 바로 따라 외우기 7자리, 거꾸로 따라 외우기 5자리, 글자, 기억, 이응, 시온 및 범주 유창성, 경미한 감소, 속담 및 공통성 문제 양호, 기억력, 손상됨, 지연회상 저하, 최근 일화적 기억 감소, 최근 뉴스에 대한 회상 감소, 계산 능력 양호, 우방구 기능 레이 컴플렉스 핑거 테스트를 제외하고 양호, 간이 정신상태 검사는 29, 30점, 네, 29% 30점, 노인 우울 검사는 5% 30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결과 신경심리 검사 결과인데요. 네, 이렇게 제시된 결과에서 가장 적합한 진단적 해석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정답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우울감이 없고 기억력을 제외한 나머지 증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신경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적성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적성검사는 지능과 유사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나 그 능력의 발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적성검사는 일반적 직업 등에 종사할 수 있는 잠재력이나 특별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네, 적성검사는 지능과 유사하게 라고 한 내용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성검사에 대해서 맞는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적성검사는 개인이 특정 직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적성은 타고난 능력이나 소질과 같이 유전적 성향이 강하다. 적성검사는 어떤 과제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특수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적성검사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로터가 제시한 주제 통각검사 TAT 해석 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에 질문으로 4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면 맞는 답, 거리가 가까운 질문 뭔지 한번 볼까요? 네, 주제 통각 검사 TAT 해석 시 검토해야 할 사항, 우세한 정서는 무엇인가? 반복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성별을 다루는 양식은 어떠한가? 네, 이것이 바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맞는 설명입니다. TAT 해석 시에
내담자가 성별을 다루는 양식은 주인공이 애착을 표현하고 있는 대상을 알 수 있고요. 우세한 정서, 이것은 주인공의 내적인 심리 상태고요. 반복되는 주제는 환경의 압력과 주인공의 욕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담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법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로터가 제시한 주제 통합검사 TAT 해석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8년, 2019년 고급 심리검사 2부 낭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